서울대 면접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의도, 그 코드를 함께 풀어보면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핵심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이건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2028학년도부터 입시판이 정말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냐? 핵심만 딱 짚어보면요. 지역균형 선발 인원은 늘어났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수능 점수라는 방어막 없이 오로지 여러분의 학생부와 면접 실력만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담이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평가의 무게추가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예전에는 서류랑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 저울이 면접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거죠. 이제 면접은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캠의 룰 안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요? 도대체 서울대는 이 면접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학생부를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과거의 기록, 뭐랄까, 역사책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부는요, 앞으로 펼쳐질 면접이라는 본편의 예고편이에요. 모든 활동 기록 하나하나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사고의 깊이. 서울대 면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동아리 회장을 했다, 보고서 A+를 받았다, 이런 결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과정 속에 녹아있는 생각의 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이라는 아웃풋을 예측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들이 대체 어떻게 이 사고의 깊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무슨 생각 탐지기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7가지 질문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패턴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패턴만 알아도 면접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패턴, 바로 통계와 데이터의 함정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보고서에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해봐요. 그럼 면접관은 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100명 혹시 강남구에 있는 특정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걸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의 의견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한 데이터의 타당성,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편향이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은 교과서에 박제된 지식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능력, 바로 이론의 현실화입니다. 물리 시간에 배운 삼상교류 전력이라는 개념, 그냥 공식만 외웠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 집까지 전기가 손실 없이 오는 원리구나 하고 현실과 연결해 봤나요? 면접관은 바로 그 지점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고 싶어 해요. 세 번째, 이건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실험의 실패와 극복 과정을 묻는 겁니다. 면접관들은요, 화려한 성공 스토리보다 오히려 실패한 경험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나요? 실패하고 나서 뭘 바꿨죠? 수많은 방법 중에 왜 굳이 그 방법을 다시 선택했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를 평가하려는 겁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학습의 증거니까요. 네 번째 패턴은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가치 판단과 논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학생부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썼다면 면접관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정의란 뭔가요? 그리고는 아주 까다로운 딜레마 상황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정말 강조되는 융합적 사고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현상들 사이에서 남들이 못 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식품 GMO, 미세먼지,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 이 세 가지가 언뜻 보면 다 다른 문제 같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기술 발전이 초래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거시적인 공통점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현상의 표면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패턴, 이건 리더십에 대한 건데요. 서울대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좀 다릅니다. 그냥 저는 반장이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직함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타이틀일 뿐이죠. 면접관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반장으로서 우리 반에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가 하는 실제 스토리입니다. 직함 뒤에 숨은 진짜 영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바로 진로에 대한 구체적 이해. 이건 여러분의 꿈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단순히 아픈 사람을 돕는 멋진 모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료소송의 위험, 엄청난 근무 시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현실 같은 그 직업의 어두운 면, 그 고충까지도 깊이 고민해봤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발딛고 있는 진지한 고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 질문 패턴, 즉 적의 공격 루트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방어 전략을 짜야죠. 지금부터는 이 7가지 패턴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준비도구, 여러분만의 필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왜? 라고 질문하는 습관, 3Why 감사 기법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전략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에 적힌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해보는 거예요. 첫째, Why this topic? 나는 왜 수많은 주제 중에 하필 이 주제에 끌렸을까? 둘째, Why this method?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 셋째, Why this result? 그리고 왜 내가 예상한 것과 같거나 혹은 다른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이 3가지 왜에 대해서 막힘없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 준비의 80%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개념을 정의하고 방어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학생부에 자유, 정의, 불평등 같은 추상적인 키워드가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그럼 면접관이 학생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확률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입니다. 이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선 자신만의 명확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예상되는 반론까지 방어할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전략. 이건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내 활동의 한계점을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면접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제 연구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한 학생을 보면 면접관은 이 학생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구나. 지적으로 굉장히 정직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7개의 질문 패턴도 알았고 3개의 강력한 무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완벽하게 무장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최종 마인드셋을 장착할 시간입니다. 면접장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면접관이 꼬리 질문, 즉 추가 질문을 계속 던질 때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그 다음에는 그걸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 한계나 비판점까지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최대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꼬리 질문은 기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이 3가지 역량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깊이 있는 지식을 갖췄는가 하는 학업 역량. 둘째,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고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학교 생활 충실도. 셋째,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줄 아는가 하는 사회적 역량. 서울대는 바로 이 3가지 원이 아름답게 겹쳐지는 그 교집합, 바로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한 문장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책상 위에 있는 여러분의 학생부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읽지 말고 면접관의 눈으로 앞으로 나와 멋진 대화를 나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읽어보는 겁니다. 나라면 이 활동에 대해 뭐라고 질문할까? 이렇게요. 여러분의 과거 기록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